최근 마라톤, 트레일 러닝 등 달리기가 인기 있는데요. 운동 중 종종 생기는 부상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주변으로 콕콕 누르는 통증이 있고요. 걸을 때도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에 염증이 생긴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건 실질 내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긴 통증을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이가 아킬레스 건염에 노출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 부른 아킬레스 건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의 발꿈치 뼈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 아킬레스건.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걷거나 뛰는 등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뼈와 이제 근육을 이어주는 구조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킬레스 건은 이제 위에서 붙어 있는 근육들, 내측과 외측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이렇게 합쳐서 내려와서 이제 뒤꿈치 뼈에 있는 뼈에 이제 부착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 세 가지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발이 배축 끌고 가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추진력을 얻고, 그리고 그냥 서 있을 때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킬레스 건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체중의 약 10배를 견딜 정도로 강한 힘줄이지만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위라서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을 경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염증 발생 위치에 따라 부착성, 비부착성으로 구분하는데요. 환자 5명 중 4명은 아킬레스건을 과사용해 발생한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킬레스 건염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의 퇴행성 변성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에 의한 건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킬레스 건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의 한 2% 정도만이 이런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건의 염증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과사용에 의한 질환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운동과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갖지 않고 그러고 나서 과도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경사로 같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아킬레스건이 좀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마찰의 약한 구조 탓에 손상되기 쉬운데요. 특히 축구나 마라톤 같이 아킬레스건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변화나 불편한 신발 착용 등으로 병원을 찾는 아킬레스 건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아킬레스 건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6년 13만 9,506명에서 2022년 14만 3,36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여성이 45%, 남성이 55%를 차지하며 남성 발병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헌에 따르면은 아킬레스 건염은 1000명당 2.35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남성에서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은 높지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활동이 많고 달리기나 점핑과 같은 운동을 하는 활동이 많은 20대, 30대 정도의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봄, 여름 이런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 스포츠 인구 증가로 아킬레스 건염을 호소하는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골절이나 인대 부종, 석회화 소견 등이 있는지 체크하고 전문의 진찰을 받는데요.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조깅하고 축구를 했는데 아킬레스 부분이 조금 통증이 심해져서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3일 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여기 누르시면 아프신가요? 네.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시고 아킬레스 건염은 신체 검진을 통해 촉진 시 압통, 열감, 건해, 비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아킬레스 건염의 주요 증상은 통증이 있고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뭐 기능 감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만졌을 때 촉진 시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뻣뻣함 그리고 붓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고 두꺼워 보이고 누르면 아픈 경우, 한 발로 서서 발꿈치를 들면 통증이 생긴다거나 달리기, 점프 후 통증이 있는 경우, 활동 시 통증이 증가하고 휴식하면 감소하는 등 아킬레스건 통증 양상이 있는 경우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초음파 좀 하겠습니다. 좀 차가워요. 네. 네. 아킬레스건의 두께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아킬레스 건염은 엑스레이, 초음파, MRI 검사로 아킬레스건의 변성 정도와 위치를 확인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아킬레스건의 길이 혹은 두께 혹은 단면적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혈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혹은 또 건 실질 내에 뼈의 형성이라든지 생성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에 효과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 고에너지 충격파로 혈류를 증가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의료용 레이저로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힐 레이저 치료. 손상 부위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아킬레스 건염이란 거는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일단 활동을 좀 줄여야 되는 건데 문헌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편심성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동심성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겸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힐 레이저 치료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건의 실질이 힐링될 수 있게 조금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등 올려주는 이렇게 보조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아킬레스 건의 이런 긴장도를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쉬면은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휴식을 좀 지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이란 거는 조금씩 부하를 가해줘야지 조직들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 아킬레스 건과 또 동일하게 부하를 조금씩 줘야지 건 실질 내에 조직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킬레스 건염 치료는 물론 회복에 효과적인 도수 치료. 환자의 운동 패턴을 분석해 아킬레스 건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위를 치료하는데요. 도수 치료를 통해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은 두 가지인데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있는 가자미근까지 그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압박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으로 인해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아킬레스 건이란 거는 결국엔 퇴행성 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아킬레스건에 힘을 받게 된다면 아킬레스건 파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 환자의 약 40%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되지만 이 보존적 치료 실패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변연절제술이라고 해서 건의 퇴행성 변화된 부분만을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킬레스가 붙어있는 종골의 일부 절제술 및 윤활낭염 제거술이 있습니다. 또 건 이전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킬레스건이 더 이상 기능 부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부착을 해서 배축 구구할 수 있는 이전술을 하는 겁니다. 아킬레스 건이란 거는 치료해서 통증이 좋아지면은 뭐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워낙에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원래 겪었던 통증이나 붓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은 조금 그 활동을 좀 줄이시고 이전에 하던 뭐 스트레칭 운동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 위에 있는 근육이 좀 유연해지면 좋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스트레칭 동작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작 시 까치발을 반만 들어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비부착성,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모두에 좋은 카프레이즈 동작입니다. 먼저 한 발로 서서 까치발을 반만 들어준 상태로 40에서 45초간 유지해 주세요. 발꿈치를 제자리로 내려 1분간 휴식해 주세요. 하루에 10회 반복해 주고 이때 통증이 심하면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중단해 주세요. 두 번째, 발목을 강화하고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재활에 효과적인 알프레드슨 동작입니다. 먼저 계단이나 턱에 올라서 주세요. 아픈 발로 까치발을 선 다음 10초 동안 천천히 발꿈치를 내리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루 10에서 15회, 3세트 정도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때 통증이 심하면 까치발의 높이를 낮게 조절하거나 중단해 주세요. 악화하기 쉽고 재발이 잦은 아킬레스 건염. 치료 후에도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움직이기 전 준비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며 증상 발생 시 빠르게 내원해 적극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아킬레스 건이란 거는 어쨌든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늦게 발견되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이러한 뻣뻣한 증상, 붓기 이런 게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